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마음 풀어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별 시리즈.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진경산소와 이꼬르 카프리치오. 자, 진경산소와 이꼬르 카프리치오. 물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가설들의 개념을 소화했을 때 가능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인왕재색도 하면 겸재정선이 되는 거고, 진경산소화의 한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죠. 실제로 이런 건축물들 보면 거의 만화 수준. 그리고 이거는 겸재정선의 초상화라고 돌아다니는 그림, 뒷배경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만화 수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압구정 한강을 주제로 한강의 풍경을 그렸다는 또는 압구정 그림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런 거 보면 거의 만화 수준이죠. 자, 진경산수 한번 개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하원 사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화풍이다. 새로운 화풍. 남종 문인화의 화법과 같은 외래적 영향에서 이탈하여 명실상부한 한국 회화에 지향한 첫 예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게 정선의 금강전도죠. 금강산 12,000보. 물론 이거 초창기에 10년 전에 또는 블로그에서 나와서 초창기에 이제 시즌 1 할 때 이 풍경을 미국 서부의 풍경하고도 매칭시켜서 이야기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시즌 1 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편의 가설들을 난이도가 높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중요한 논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 미국 서부의 어떤 특정 풍경이 됐건 또는 현재 이슬람의 특정 풍경이 됐건 기둥을 그렸다는 그 시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쟁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판이나 또 유로판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어떤 그림의 화풍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세트에는 한자 기록도 왔지만 그 한자 기록에 맞는 건축물도 덮여졌거나 재창출되었거나 하는 거고, 그 기록이 시간을 지나면서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학문으로 파생된 결과물들이 어떻게 세트에 그 뒤집혀 씌워졌거나 재탄생되어졌거나 조작을 했거나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림 2개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종류의 스타일의 그림들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 옆에도 겸재가 그렸다는 공자 관련된 그림. 이것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공자가 왜 등장했느냐. 물론 유학적인 개념, 송명리학적인 개념의 한반도나 아시아의 개념에서는 당연히 이런 공자 그림이 맞겠죠. 하지만 송명리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송자는 성인이 되고, 성인이란 것은 천주교적 또는 이슬람적 성인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만화죠. 이 그림 보면 정말, 자, 그림 자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자 학원, 공자 이 동상도 많이 생기고 있는 이 공자적 개념. 이 공자적 개념, 유학적, 유교적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확대해봐도 정말 이 그림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 물론 이게 산소화라는 한국화라는 붓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이 오리지널 그림들, 고려 뭐 탱화나 불교화 중에 진짜 찐본들, 이 표현력하고는 전혀 다른 개판이 5분 전 수준이죠. 이게 이제 독일에서 돌아왔다는 그 경제 정선의 그 그림으로 돌아다닌 거고, 그 위에 이거는 또 다른 버전인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런 버전들이 나왔는가? 진경산수화라고, 그러니까 도미니코에서 베베 신부가 한반도에 와서 수거해서 다시 1950년대 지나서 등장하게 되는 그림이죠. 진경산수화. 이 그림이 물론 1700년대가 됐건 1800년대가 됐건 지금의 한반도에서의 누군가가 그린 그 시대의 찐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선 역사라는 기록적 관점, 송명 이야기의 관점, 유학의 관점에서 1700년에 등장하는 풍경화적 개념의 진경산수화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역추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금성의 사회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큐브판, 오리지널판, 자 1번 유럽판, 2번 아시아판, 자 제로, 그레이트 리셋이 되고 신대륙이 된 오리지널판, 그리고 세 번째, 원래 네 번째죠. 근데 0, 1, 2, 3이고 3이 이제 중동판. 근데 사실 이 지금의 여기 중동판이란 개념은 이스라엘 탄생의 개념이고, 이스라엘 탄생 있기 전에 1.5번 버전이 바로 이 지금의 인도 또는 중앙아시아 관련된 판, 그레이트 리셋 판이 있는 거고, 그 마지막 판이 2번 판, 일본 제국을 앞세워서 아시아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시아 프레임에서 등장하는 한반도적 관점의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가 이제 중국의 산수화를 벗어났다는 이 진경산수화의 그림에 등장하는 공자, 인왕제색도, 금강산전도, 이 개념이 이 2번판 프레임의 한자기로에 맞춰지는 세트적 개념의 파생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1번판 유럽판에서의 풍경화적 개념은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추적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판을 가는 거죠. 자, 이 프레임 1번, 2번 앞에 했던 거니까 오리지널 판이 되는 거고, 3번. 자, 왜 금성의 사전이야기에서 유럽판 자체가 오리지널적 무대가 될 수 없느냐? 왜 아메리카 판이 오리지널 판이 되는가? 그거의 문제에 대한 걸 인식을 매번 이야기했지만, 이 유럽판을 너무 받아보거나 2번 판을 너무 바라보게 되면 그 단편적인 사건, 사고, 인물, 결과물에 빠져서 실체가 유럽판이 아닌가. 대부분은 2번 판에 프랜차이즈, 표준화된 정사적 관점의 역사적 관점을 모두 99.9%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풀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동해입니다. 아시아판에 기록된 동해적 개념이 유럽판이나 중동판에서는 동쪽의 동해, 동양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바다가 없습니다. 1번, 3번. 그래서 1번 판이 오리지널 판이 당연히 북아메리카판 또는 이 멕시코 이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가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시대가 1900년대, 1800년대로 갈수록 올라가서 유럽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동양의 위치가 중요하다. 크게 봤을 때는 여기고, 작게 봤을 때는 멕시코만 또는 동부 13도 둘 때가 되는 거고, 큰 의미에서 대서양적 관점이 동양으로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판에서 물음표, 유럽판에서의 물음표는 바로 카프리치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카프리치오. 자, 카프리치오 보겠습니다. 회화에서 카프리치오. 쉽게 말하면 카프리치오는 일반적인 용어인 풍경화에 속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에 도입되어 바로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풍경화, 바로 카프리치오입니다. 유럽에서 카프리치오는
르네상스에서 도입되어 바로크 시대. 자, 바로크 하면 숙종 시대, 루이 14세 시대, 강희제 시대, 풍경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유럽판에서는 카프리치오 개념, 진경산수화 개념처럼 이해해야 된다. 카프리치오. 대충 이런 그림. 건축물의 오래된 버전, 낙후된 버전. 자, 이런 그림, 카프리치오. 자, 이런 그림이 카프리치오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생소한 분들은 제가 자, 카페에 겸재정선 진경산수와 또는 카프리치오 진경산수와 자, 구글 링 연결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꼭 폐업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카프리치오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카프리치오 개념이 있다. 자, 이제 모아놓으면 좀 폐허가 된 그림 위주로 모아놨습니다. 기둥들. 물론 이걸 이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뉴욕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뉴욕에 우주전쟁이 일어나서 막 자유의 신상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과거의 유물도 폐허가 된 느낌도 있겠지만 현재의 그 당시의 현재겠죠. 그 당시에 1600년대, 1700년대 건축물들이 100년 후가 됐을 때 그런 상상적 이미지도 가미돼. 그 레이아웃이 재구성된 개념의 카프리치오. 이 개념의 유럽판이 한반도 세트적 동양적 기록의 진경산수화적 개념으로 그렇게 좀 어설픈 그림들로 많이 표현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또 카프리치오 그림 중에 하나 또 이슬람적인 이슬람. 이제 옆에가 원래 로마 시대 양식이겠죠. 근데 조선 전기 고려 시대 이야기하면 이슬람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명리학의 천주교적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적인 게 공유되어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의 중동판의 이슬람적인 모양이 이슬람의 전부도 아니고, 지금의 유대교적 입장이 이스라엘 탄생 이후 헐리우드에서 만든 이미지도 전부가 아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회화에서 카프리치오. 건축적 환상으로 건물, 고고학적, 유적, 기타 건축적 요소를 허구적이고 종종 환상적인 조합으로 배치합니다. 이러한 그림에 인물도 포함됐다. 자, 카프리치오 개념의 본질. 건축적 환상으로 건물, 고고학적, 유적 및 기타 건축적 요소를 허구적이고 종종 환상적인 조합으로 배치한다. 자, 이건 카프리치오고.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 실제 경치를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다. 즉 기존 관념을 산소화가 아닌 실제 경치를 관찰하고 변형과 과정을 통해 자연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한다. 물론 거의 아시아파는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 산수화 개념이겠죠.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실제 경치를 자, 여기서는 건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적 환상, 고고학적, 유적이 기타 건축이죠. 건축을 허구적이고 종종 환상적인 조합으로 재배성, 재설정한다. 자, 그래서 경치죠. 건축을 관찰하고 경치를 건축으로 표현하게 되면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진경산수화는 실제 경치를 관찰하고 변형, 과장 등을 통하여 자연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의 본질, 이제 이 의미가 꼭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이란 거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변형과 과장. 실제 경치를 변형과 과장시킨다. 자, 여기는 고대 건축물을 고고학적 유적 기차 건축물을
요소를, 건축적 요소를 허구적이고 종종 환상적인 조합으로 배치한다. 조합으로 재구성한다. 이 소리죠. 이것도 변형과 과장으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금강산 전도가 실제 배경을 그렸다고 하는 실경 산수화라고 하지만 레이아웃이 재배치된 그게 유럽의 카프리치오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건축물 자연환경 배경이지만 레이아웃을 재구성, 재설정 또는 환상적인, 더 파괴적인 또는 여기 신화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여기에 또 종교적인 것도 들어가는 그림들입니다. 종교적인 거는 주로 또 성경적인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동양적인, 이슬람적인 내용이 포함된 카프리치오. 그래서 이 소리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 쪽 기록의 진경산수의 해석은 실제 경치를 바탕으로 했다. 거기에 굉장히 건축물들은 동양사에서 한반도사에서 그 세트적 관점의 기록물에서의 건축적인 것은 선으로 대충 굉장히 표현됐지만 우리가 한자적 기록의 동양사적 기점이나 중국이나 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화려하게 그린 그림물들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축물들이 허접하게 그러면 이런 일만이천봉, 봉우리, 돌산, 돌기둥들이 유럽판에 무엇을 세트화에 적용되었는가를 역으로 생각하시거나 유교적 관점에 또 이제 신성 관점에 한반도만의 스토리 또 동양만의 스토리, 공자만의 스토리로 묶여질 수밖에 없는 이제 형태고 그게 유럽판에서는 종교적 건축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적 건축. 근데 이거를 소화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미지고 기록적인 것의 동양적, 서양적 파생이고 실제 송명리학 천주교적 입장에서의 아시아판 세트적 입장의 그림으로 올라온 본질은 이 카프리치오다라는 가설입니다. 소화되신 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바니 폴로 파니니. 자, 로마에서 일한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의 화가 1691년, 1765년 건축가. 로마 고대 유물을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자, 이건 보시고 판테온. 특히 페어의 작품 카프리치오를 주제로 특정적이고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꾸밈을 가짐을 작품들을 많이 했다. 초상화도 베네딕토 초상화도 그랬고. 자, 여기서 바로 카프리치오. 일단 카프리치오 생소하니까 카프리치오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판을 그리겠습니다. 1번판, 2번판, 오리지널판. 오리지널에서 1번으로 오고 2번으로 오고 그 중간에 3번이 있죠. 근데 이 3번은 이스라엘 탄생에서 3번이지 이스라엘 탄생 말고 이 밑에 인도와 관련된 거에서는 1번 다음에 1.5번 그레이트 게임으로 묶이고 그레이트 게임의 마지막에 일본 제국을 앞세워서 유럽의 자본이 영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아시아판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경산수화가 등장하는 거고 자, 2번에서는 진경산수화 1번에서는 카프리치오가 존재하는 겁니다. 카프리치오. 그래서 이 카프리치오가 2번 세트의 진경산수화적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많은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적 기록의 한자 기록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역으로 유럽판으로 가면 실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게 오리지널판으로 가게 되면 실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판에서 카프리치오 진경산수화적 개념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유럽판에서 카프리치오 개념이 굉장히 활발할 때 1600년대 중반에서 17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카프리치오 그림의 결과물들의 동반된 오리지널판의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도 굉장히
그림들이 많이 등장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등장하지 않죠, 대부분.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복잡한 구조지만 여러분들이 금성의 세대 이야기 오래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큐브의 네 판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많이 설명했으니까. 거기서 2번에 진경산소화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카프리처 개념이고, 카프리처 개념이 진경산소화 개념으로 온 거고, 1번에서 2번으로 온 거고. 자, 그래서 한자적 기록을 역으로 개념을 추적해서 오리지널판을 추적했을 때 무엇이 등장하는가? 이게 1800년대에 등장합니다. 왜 1800년대에 등장한 이유는 당연히 미국 역사의 1776 독립 이후의 역사의 재정립이 강하고, 이제 프랑스, 누엘 프랑스나 브리튼 때의 결과물들은 사실 유럽판하고 교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동부 14도 북쪽에서 일어나는 카프리처 진경산소화의 다음 1800년대 그림의 학파가 중요한 겁니다. 카프리처 진경산소화 서양 동양의 개념들이 관통해서 1800년에 등장하는 이 지역에서의 학풍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허드슨 리버 스쿨 학파, 허드슨 리버 학파, 이런 그림입니다. 실제 풍경하고 가까워. 근데 이제 이 풍경화에도 약간 그 신화도 섞여 있고 또 종교적인 것도 섞여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당연히 허드슨 리버 학파면 허드슨 강의 중심으로 한 주위의 자연 환경이겠죠. 자, 허드슨 리버 학파,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 무리의 풍경화가들로 구성된 19세기 중반의 미국 미술 운동이다. 허드슨 리버 학파는 초기 그림들은 주로 허드슨 밸리에서 중심으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허드슨 밸리. 캐치킬 산맥, 에디론 산맥, 화이트 산맥. 1세대들은 캐치킬 산맥, 에드론덱 산맥, 화이트 산맥. 주로 이 뉴욕 주에 있고 여기하고 관련된 강이 바로 허드슨 리버입니다. 자, 2세대들은 여기서 확장되죠. 뉴 잉글랜드, 캐나다 NA주, 미국 서부,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세대는. 즉 허드슨 리버 낭만주의 풍경화가 학파 이전에 오리지널판에서 1700년대, 1600년대에는 당연히 카프리처적 개념, 유럽으로 말하면, 또 아시아로 말하면 진경산소화적 개념, 또는 중국의 산소화적 개념이 존재하는 게 맞겠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유럽에 등장하는 카프리처 개념이 당연히 유럽판, 아메리카판이 공유됐을 때 카프리처 개념들의 작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메리카판에서 그 기록들이, 그림들이, 진품들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그림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허드슨 리버, 지역이 중요합니다. 캐치켈, 에디론, 이 화이트 산맥의 주로 이제 금성의 사회den역에서 얘기했던 워싱턴산, 백두산, 또 여기서 이 에드론 산맥에도 당연히 화이트산 개념이 백두 개념의 백두산, 즉 그냥 산이 높아서 눈이 녹아 있으면 다 백두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개념이냐. 자, 그래서 허드슨 리버 학파의 그림 중에 있는 그림들. 루미니즘, 일루미니즘도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대 개념. 그리고 이것도 허드슨 학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는 모이칸족하고 관련된 그림. 이게 허드슨 리버 학파의 그림이다. 자, 그래서 다시 프레임적으로 큐브론 0, 1번, 2번, 3번, 2번. 자, 진경산소와 카프리치오 진경산소와 미국에는 이제 이건 카프리치오하고 진경산소는 1600년대, 1700년대를 관통하는 거고, 허드슨 리버 학파는 1800년대를 관통하면서 등장하는 이런 그림들이죠. 실제 풍경을 그린 그림들. 거기에 약간 재배치 이후에, 이건 이제 1800년대 그림이니까 실제 풍경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죠. 1800년대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오리지널 무대는 당연히 여기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트에는 이렇게 이런 그림들로 또 이런 조잡한 그림들로 묶여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실체는 무엇이냐 라는 것보다 이 그림이 진본이냐 가본이냐 이런 거에 접근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이 진경산수화적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카프레이저 개념이고 이런 개념이 실제 오리지널 모델에서 1800년에 등장하는 이런 허드슨 리버 학파에 영향을 준 이전 버전이다. 그러면 이 그림의 이전 버전이 여러분들이 맹신하는 동양적인 이런 그림이겠느냐. 유럽판의 카프리적 개념이 1700년대 이쪽 지역에서는 더 작용되어진 그림이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식과 또는 그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한자 기록적 이 프레임에 갇혀진 민족봉, 조선봉, 국봉에 갇혀져서 이런 그림들을 확장시켜서 1800년대에도 이런 그림들이 오리지널판에 유럽판에 존재했겠다라고 이 잘못된 생각의 확장성으로 많은 대주승봉들이 갇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허드슨 학파가 생긴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주 이쯤이 되겠죠. 이쯤에 캐치켈, 화이트 산맥, 에드론 산맥이 다 있는 에드론 산맥, 화이트 산맥, 캐치켈 산맥 이 중심을 관통하는 게 허드슨 리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허드슨 리버가 인디안 역사에서는 이로코이의 중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무대에서 고대사를 가게 되면 인디안의 그 문화에 접근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진경산수화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한국 고유의 산수화 양식으로 실제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실제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자, 이게 1850년대 허드슨 학파의 그림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